먼저 준비한 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임 100일입니다. 100일이 되면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 해서 이렇게 열었지만 사실 드릴 말씀은 왜소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공황 탈출 작전 100일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100일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 빚진 우당 할아버지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던진 마음을 본받아서 큰 의욕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이 100일의 심정은 답답합니다. 누구를 몰아내고 국회에 어둡고 그늘진 민낯을 드러낸 것을 100일의 성과로 내걸려니 더욱 낯이 없습니다. 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나무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저편 태풍 같은 힘에 의해서 뿌리째 뽑히는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회가 무너지고 의회 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일으키는데 저도 한몫했다는 자부심이랄까 또는 죄책감이랄까 묘한 감정을 가졌던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라졌습니다. 국회는 반쪽이 됐습니다.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될지 상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화도 없고 협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만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서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일권 전횡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제 의회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당내 반발을 어느 정도 예견하면서도 국회의장 중재까지 거치면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 한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은 좌절됐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국회법을 우리가 냈습니다. 헌법 정신에도 맞습니다. 상권 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참정권 실현이 더욱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반의 참정권 시대, 0.5 참정권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절반이 사표로 사라지는 현 선거제도를 뛰어넘어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야 또 유불리를 떠나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지키는 선에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은 고단합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과 해킹 사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1100조 가계부채 시대, 전월세나 청년 실업, 국민의 삶은 지쳤습니다.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해서 상가 권리금 법적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시 운동사업발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법, 조정법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르스의 정부가 속수무책이었던 기억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통해서 정보 취합 등 메르스 재난
대책본부를 발족해서 메르스 종식에 기여했습니다. 현장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고 공공의료 체계 개선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추경에 이에 대한 증액을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민주화 시즌1의 미진화 성과를 저는 반성합니다. 민생 재율지를 위해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재벌개혁 특위도 구성했습니다.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 경제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을 구체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니즈에 의한 R&D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 중소기업 정부 연계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소기업 성장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주택 문제 중에서도 우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걱정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90%가 넘는 비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위원회법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노동정책에 편입시키겠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든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사전과 같은 정도의 법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전혀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정부가 조절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주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동안 각 상임위별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상생하는 통합 정치가 이제 필요합니다. 정치와 당을 근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갈등에 지친 국민들에게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소수 의견을 대변해서 더 큰 갈등을 막아내는 완충 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당내 다양한 견해 균형을 위해서 노력했다고도 자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의 주역이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몫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험사회 저자인 독일 사회학자 올리 백은 정해진 규칙이나 수행하는 작은 정치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그 규칙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커다란 정치 시대가 찾아왔다고 피력했습니다. 지난 100일을 돌아봅니다. 큰 정치 시대를 위해 새로운 100일에는 용기를 가지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정기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입니다. 19대 국회 밀린 숙제를 다 마친다는 심정으로 민생정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여당이 없다면 우리 야당이 메르스 대책을 선제적으로 이끈 것처럼 국민과 함께 과감하고 혁신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함께하고 또 이끌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이 성장하는 경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회주의 정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여러분께 실력 있는 정당임을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